네, 어느 종목이 튈지도 어렵지만 도대체 주가, 환율, 금리가 무슨 논리로 지금 움직이는 거야.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성비 전략 시간에는 미즈은행 변정규 전무님 특별히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저기 FOMC 7월 FOMC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죠? 네. 예,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그 이후 이제 아직까지도 조금 이렇게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미국 75bp나 두 번째로 75bp나 기준금리를 연방기금리를 인상했는데도 오히려 그 이후로 국채금리는 많이 빠졌고요. 전무님도 뭐 늘 체크하시지만 어제는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예, 좀 혼란스럽죠. 혼란스럽습니다. 이 금리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글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방금 전에 하신 것 같은데요. 저번 그 7월 FOMC에서 다들 네. 좀 그 시장이 반색하지 않았습니까? 반색했죠. 예. 네. 어느 정도 75bp 자이언트 스텝을 올렸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울상이 돼야 되는데요. 시장이 오히려 올 때까지 거의 다 왔구나. 시장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본 건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 어떻게 다르게 봤냐면 그렇게 반색할 건 아니고요. 이런 언급들을 했어요. 파월 의장이 75bp 0.75%포인트를 9월에 가서도 올리는 게 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별다른 그런 뚜렷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뚜렷한 그런 정점을 찍었다는 확인되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또 한 번에 75bp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 더군다나 그런 결정이 6월 달에도 올리긴 올렸지만 6월 달에는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맞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은 약간 좀 잘못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약간 좀 돌려서 이렇게 말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약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사실은 하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다른 의원들이 만장일치를 했고 더군다나 어저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라든가 그리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그리고 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모두 다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통상적으로 비둘기파로 인식되는 분들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물가 상승이 있을 때는 long way to go.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이러면서 2%, 2.5%대까지는 적어도 내려야지 안심을 할 수 있다. 이런 투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왜냐하면은 2분기 연속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그런 모멘텀을 보이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단 말이죠. GDP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두 번의 4분기에 걸쳐서 역성장을 해서 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죠. 사실은 지난달 7월 3.5%까지 갔었죠. 10년물이. 10년물도 그렇고 2년물도 그쯤 갔었죠. 가까이 갔습니다. 5년물은 약간 더 높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높게 올라갔었는데 그것들이 2.8%, 뭐 2.6%, 2.5%, 10년물이 2.5%까지 1% 가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이건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경기 침체가 왔다 이제는. 이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채 금리가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채권이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 못 받아도 나는 이 채권 금리라도 지킬게. 이 정도라도 나는 지킬게. 그래서 강해졌지만 어저께 그런 연준 총재들의 발언으로 해서 이게 아니구나. 갈 길이 멀었으니까 미국은 아직도 금리를 훨씬 많이 올릴 수 있겠구나. 저번 주 75bp 인상한다는 것들이 장난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확 올라가기 시작해서요. 2년물 같은 경우에는 한 20bp, 0.2% 올라서 3%를 넘겼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해서 3.05%까지 갔고요. 5년, 10년도 약 25bp. 이렇게 올라서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사실 그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기를 이렇게 결정했다는 뉴스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안전자산 그 선호 심리가 파다하게 번지면서 더 내려갔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확
뒤집어졌죠. 예, 확 뒤집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추 전문인 보시기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국제 시장에서 수익률 금리 하락세는 어느 정도 1달러 됐다고 보시는군요. 예, 지금 일단 그 오버슈팅 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지난 FOMC에서 너무 이렇게 비둘기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버슈팅으로 이렇게 너무 하락해서 강해진 거고요. 거기서 더 강한 반발력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환시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던 이 엔달러 환율이 한 달 만에 급락을 했습니다. 엔원 환율이 단숨에 100엔당 1,000원을 회복을 했는데 엔화와 이 원화의 상관관계는 좀 어떻게 파악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 엔화가 그 최근까지 많이 달러 엔 환율이 오르다가 지난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엔화가 갑자기 강세가 됐거든요. 달러 엔 환율이 145, 그러니까 달러당 145엔까지 이렇게 오르다가 130엔까지 최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네. 내려왔다가 지금 뭐 132 뭐 이렇게까지도 좀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이렇게 엔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네. 엔화가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엔저 현상으로 뭐 여행 가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엔 달러가 급히 강해졌기 때문에 N1 환율도 많이 변했습니다. N1 환율도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940원까지 내려왔었어요. 940원대까지 내려오다가 이제 거의 이제 폐허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1,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에 따라서 조금 국내에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소비자 물가에 영향이 좀 줄 것 같아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예. 보통 그 환율에 있어서 그 자국 통화가 강해지면 수출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좋아하질 않죠. 예. 오히려 약해지는 걸 좋아하지만 요새는 좀 그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 이제 초미의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각국이 자국 통화가 약해지는 것을 좀 꺼립니다. 오히려 지금 최근에 그 미국의 환율 리포트도 있었지만 아무리 다른 통화들이 약세가 돼도 아무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률이 모든 국가들의 초미 현안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유럽도 지금 독일의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고요. 뭐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엔화가 강세를 띠게 되면 우리나라 수입 물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앞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어느 정도 뭐 영향은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기 말씀한 김에 지금 우리 달러원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은 그동안에 우리 전무님께서는 뭐 환경을 비롯해서 기회 있으실 때마다 작년 한 2년 동안에 전반적으로 뭐 달러 약세 전망이 좀 컨센서스로 잡을 때마다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 그렇게 환율 잘 안 빠진다고 강하게 이렇게 또 비율을 밝혀오셨고 지금까지는 또 잘 맞아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1,300원에서 잘 안 밀리는데 네. 우리 환율 그럼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올 때까지는 많이 왔어요. 그래서 당장 지금 달러 약세가 이루어질 것은 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달러 원 환율 1,300원 그리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한 105, 지수 105 정도는 지금 굉장히 강한 그런 달러 강세입니다. 일반 달러 강세가 초강세죠, 사실은. 초강세지만 이런 초강세가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내적인 요인들이 있고요. 대외적인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보시면 대내적으로는 요새 코로나가 많이 또 재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행하고 있고. 물가 상승도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이 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제 연말까지. 그리고 무역 수지도 이제 적자로 4개월 연속 적자고. 그에 따라서 경제 환경도 악화되고. 반면에 대외적인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최근에 더 고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이런 전반적인 그런 안보 현안에 이런 것들이 그 이슈로 부각이 되게 되면 달러가 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기 침체 문제도 있고요.
특히나 그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분간은 달러 강세가 유지될 것 같다. 유지됐을 것 같다. 그렇지만 9월 FOMC 이후에 특히나 11월 FOMC를 기점으로 해서는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반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증권가에서 지금 이 베어 마켓 랠리, 그러니까 단기 반등에 그칠 것이다라는 시각과 그리고 약세장이 끝났다, 이제 회복 장세일 것이다, 이렇게 두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전문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이시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많이 떨어졌죠. 그 실상은 뭐냐면 그 환율도 그렇고 이 그 주식도 그렇고 평가해 보면 대부분 이제 미래에 앞으로의 월스트 케이스까지도 넣어서 이렇게 그 주식의 하락폭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기미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어떠한 그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의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떨어진 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은 자산은 어느 정도 오르는 물가 상승에 따라 오르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주가가 옛날의 주가가 아니죠. 예. 왜냐하면은 물가가 20% 올랐으면 주가가 같으면 주가도 한 20% 올라야 되는 같이 거예요. 올라줘야. 그렇지만 네.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게 뭐냐 하면 하반기에 그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채산성이 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특히나 얼마 전에도 뭐 다른 그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그 개별 기업들에 대한 그 평가에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앞으로 보면 더욱더 이런 그 기업들의 한계 기업들의 생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네. 좋은 기업들과 그다음에 나쁜 기업들, 이제 채산성이 좋은 기업들과 나쁜 기업들을 이렇게 잘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꼬리 위험이 있죠. 네, 뭐 네. 중국발 꼬리 위험이라든가 유럽발 꼬리 위험 이런 거에 대한 조심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네. 중요한 거는 물가 상승의 정점을 확인을 하고 미국 연준의 의지를 확인한 다음에 투자하는 그런 신중한 면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님께서 또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무님. 네, 감사합니다. 네.